이연을 봤으니까 자, 이번엔 예상 혹은 발생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자, 예상 발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장부에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계 기준에서는 그래도 올해 발생한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 회계니까 장부상에 인식하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장부상에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은 수익 자리에 수익 계정 과목 써서 금액 쓰는 거고, 비용은 비용 자리인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 써서 금액을 써주는 게 우리가 수익 비용을 장부상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걸 다른 말로 계상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예상에서는 결산 문제로만 봤을 때는 당기품만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기분 수익 비용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말의 의미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기분, 이 말이 같은 말이 보면 당기분 수익 비용을 인식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 8월 1일 날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을 하는데 1,000만 원의 이자율은 12%. 자, 지금 하는 것 전부 다 월할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X1년도 8월 1일 날 정기예금을 납부할 때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장부에 기록해 둘 거예요. 이렇게 해뒀다가 X1년도 12월 31일 날 기말에 자, 우리는 지금 정기예금은 우리가 가입을 하면 당연히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통장에 들어오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회계 기준은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발생 이자는 1,000만 원에 곱하기 12% 곱하기 8, 9, 10, 11, 12 5달이죠. 그러면 12분의 5가 되어서 50만 원이 올해 발생한 이자가 되겠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정기예금이니까 이자 받아야 되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자리인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라고 50만 원을 인식을 해주고, 그리고 차면에는 이제 수익 인식했다는 건 내 건데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자산 성격인 미수 수익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 옆에 이연에서는 미리 준 비용이다, 미리 받은 수익이다 먼저 선자가 들어간 거고, 얘는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아님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랬다가 X2년도 7월 31일 날 만기. 자, 그럼 만기 시에는 이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을 받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때 우리 뭐냐, 정기예금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을 원칙수 쓰면 원칙수 이야기할 건데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그러면서 정기말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50만 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일반 전표 문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일반 전표에서는. 자, 그럼 일단 1120만 원 보통 예금 받은 거니까 보통 예금에 112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럼 반대쪽에는 왜 들어왔는지 정기예금 원금 1000만 원 하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미수수익으로 50만 원 되어 있었다는 것, 못 받은 수익이라 그랬는데 지금 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미수수익을 지워주는 거예요.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을 올해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해서 올해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이자 수익 120을 다 인식하고, 이 말이 있으면 미수 수익으로 지워주고 나머지만 이자 수익으로 써주시면 돼요. 미수 수익 처리했다는 건 정기에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만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거니까 미수 수익을 취소해 줄 거예요. 자, 이제는 이 분계도 같이 기억할게요. 얘는 합격선보다 조금 높은 80점짜리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수수익 금액에 대해서 전산세무이급이나 TT 2급에서 얘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로 등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뭐 똑같은 상황을 반대로 X1년도 7월 1일 1년간 차입을 해요. 1000만 원. 이자율은 12%. 자, 월할 계산을 하면 X1년도 7월 1일 날 우리 차입을 할 때는 1년간 돈을 빌렸으니까 차변에 돈 빌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A라는 회사한테 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써두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랬다가 X1년도 12월 31일 결산일에 자, 우리는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을 인식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단기 발생 이자를 계산을 하면 1000만 원에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6 하면 60만 원이 되겠죠. 그럼 60만 원만큼 차입금이니까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6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6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X2년도 6월 30일 만기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1120만 원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럼 이제 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은 지워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정기말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6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60만 원은 이제 지급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을 지우고 나머지만 이자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연가 예상인 건데, 자, 그럼 소모품에 대해서도 이연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소모품 정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소모품에서는 정리가 될 때 사용액은 우리는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미사용액은 소모품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안 썼다면. 근데 사용액은 소모품비일 수도 있고, 시험에서는 뭐 광고 선전비도 나오기도 해요.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는데 얼마만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그 홍보물은 소모품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소모품비나 광고 선전비나 그냥 비용인 거죠. 그래서 둘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을 100만 원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70만 원치를 하고 남아 있는 게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구입할 때에 어떤 계정 과목을 썼든 간에 사용액은 소모품비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고, 30만 원은 미사용액은 소모품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입 시 그럼 자산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차변에는 소모품 100만 원이다라고 썼고, 대변에 돈 100만 원 주고 결제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기말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지금 소모품이라고 처리 장부에 있어야 될 건 30만 원만 남아 있어야 되겠죠. 30만 원만 남아 있어야 되니까 70만 원을 지워 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을 70만 원을 지워 줄 거고, 이걸 가지고 제가 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소모품 처리했으면 무조건 소모품이 대변에 갈 거다. 그리고 소모품은 세자니까 사용액을 꼭 회계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럼 이 70만 원만큼은 이제 우리는 소모품비를 인식해 주면 되겠죠. 다음,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구입하면서 소모품비라고 전부 다 처리한 거예요. 혹은
얘를 시험 때 요즘은 이제 광고 선전비를 좋아한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얘를 사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말 12월 31일 날 일단 대변에 소모품비나 광고 선전비를 취소해 줄 건데, 소모품비 인식해야 될 게 7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큼은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0만 원을 취소해 주고, 그리고 이 30만 원이 제가 미사용액 내자니까 소모품비 내자는 미사용액 내자 쓰자라고 했죠. 그리고 소모품 3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은 현금 과부족 이제 계산대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 자, 기중 부족했어요. 기중에 현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장부상 현금 과부족 잔액은 차변에 플러스로 금액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로 부족했다는 걸 확인하는 건 장부상의 현금 과부족 잔액이 플러스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말 이 현금 과부족이라고 차변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라고 쓸 거고, 그럼 차변 자리는 비용 자리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이 잡손실로 처리를 할 거예요. 기중 과잉시 돈이 많으면 장부상 현금 과부족 잔액이, 얘는 차변 계정이라서 차변인데 마이너스로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기말 우리는 이 마이너스인 현금 과부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이렇게 쓰고, 대변은 수익 자리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이 잡이익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시험 때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 잔액이 마이너스 얼마 있다, 플러스 얼마 있다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장부상에. 그래서 이 부호도 보자라고 한 건데 이거예요. 자, 기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돈이 현금이 어딘가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현금 과부족 100만 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 날 현금 과부족 잔액이 차변에 플러스로 1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31일 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다 100만원, 차변에 잡손실이다 1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지금 여기 있던 이 100만원이 이제 잔액이 사라지게 되죠. 그죠? 지금 이렇게 잔액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남았어요. 과잉이었던 거예요. 기중에.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썼겠죠. 과잉 시에는 돈이 어딘가 들어왔다. 차변의 현금 자리 높이고 대변의 현금 가부족 썼는데 이렇게 쓰면은 장부를 조회하면 차변에 마이너스라고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떠 있다라고 문제에도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문제가 나와요. 세무사의 전산세무 2급에서. 그 마이너스 떴다는 건 과잉이었다는 건데 부호로만 말하는 거예요. 과잉이라는 느낌이 없게. 그럼 과잉이라고 느껴도 되지만 단순하게 얘를 제로로 만들려면 차변의 현금 가부족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이거 현금 가부족 100만원, 대변에 자비익 1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얘도 또 이렇게 잔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없애는 게 우리 지금 미계산 항목들을 없애는 게 지금 우리 수정분기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장부상 현금 가부족 잔액이 사변에 플러스로 있다 마이너스로 있다에 따라서 이 위치가 이렇게 써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시험 때 있는 글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학계장학산표로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시험 알리바이하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럼 지금 이걸 보고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현금 가부족 위치 알았잖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현금 가부족이 제로로 잔액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알면 현금 가부족을 차변에 써보고 대변에 써봐도 아는 거야. 그죠? 얘는 무조건 여기에 잔액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반대쪽 써주는데 차변 쓰면 비용이니까 잡손실, 대변 쓰면 수익이니까 자비익이라 쓰시면 끝인 거예요. 분계 원리만 이해하면 이제는 그냥 계정 과목은 자연스럽게 위치를 다 잡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기중에 부족했을 때에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기말 현금 부족을 하면 이때는 현금과 부족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장부상의 현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바로 잡손실로 처리할 거고 기말 현금이 과잉이면 장부상의 현금을 바로 높여주고 대변에 잡이익이라고 바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얘 보면 결론적으로 부족에 관련된 거는 현금과 부족이라 처리했던 처리 안 했던 부족하면 잡손실인 거예요. 그죠? 과잉이면 둘 다 잡이익인 거고. 그런데 현금과 부족을 기중에 처리했으면 이미 현금의 잔액을 맞춰뒀기 때문에 임시계정 현금과 부족을 지우는 거고 기말 결산하면서 발견을 하면 현금 시제 맞춰야 되지 현금과 부족 지울 건 없겠죠. 그래서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대변,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현금과 부족 정리하는 거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정리. 자, 부가세 정리하는 거. 자, 이번엔 꼭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 4개 시험 중에 1개는 꼭 나올 거예요. 우리 4개 시험 보죠? 4개 중에 1개는 꼭 나올 거니까. 그래서 2개를 다 풀 수 있도록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자, 먼저 매출세액은 문자가 되었어. 자, 동그라미 가에 하고 부가세 예수금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동그라미 나에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리고 세액 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할 거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거고, 그리고 차가감 납부세액 27번은 플러스 납부 세액이면 미지급 세금이 될 거고, 마이너스 환급 세액이 있다면 미수금이 될 거예요. 일단 정리해놓고 분개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사이에 쓸게요. 죄송해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있다면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분개할 때, 자, 얘네들 위치가, 자,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 쓸 거고, 정리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 쓸 거고,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정리하는 거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쓰는 거고, 잡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쓸 거고,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쓸 거고, 미지급 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써줄 거예요. 자, 우리가 분개되는 계정 과목 쓰는 계정 과목하고 계정 과목의 위치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무조건 이 안에서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봐야 되겠죠? 이 미수금은 대변인데 이 미수금은 차변이에요. 얘 둘이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시나요? 이 미수금과 이 미수금 뭐길래 얘는 대변에 쓰고 얘는 차변에 쓰죠? 그렇죠? 예정신고 때는 대변에 썼던 걸 확정신고 때 얘 빼고 내려고 지우려고 대변 가는 거예요.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때는 이렇게 대변에 썼던 거야. 예정 때는. 예정신고할 때는. 근데 환급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이 차변에 쓰고 있다가 확정신고할 때에 대변에 내야 되는데 얘 빼고 낼 거잖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빼고 낼 거죠. 그래서 얘 지우고 나머지 낸다고 정리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타이밍이 완전 다른 거죠. 얘는 지우는 거고 얘는 나중에 환급 받겠다고 써두는 거고, 얘는 환급 받을 때 지울 거고, 얘는 지금 문제 풀면서 지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좀 여러 개 들어볼게요. 자, 매출 세액이 1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개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그리고 40만 원은 미지급 세금 40만 원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다음 매출세액이 12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며 죄송해요. 얘가 100만 원이고 얘가 120만 원이며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 원이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120만 원이며 차이나는 이 20만 원만큼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저 여러 개 들 거라 그랬죠. 자,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60만 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 얘 얼마였죠? 만 원이었죠? 만 원. 내가 저걸 왜 복사했을까? 자, 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럼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자비익 수익으로 대변에 써라 그랬죠. 자, 지금 그냥 우리 생각해도 얼마 내면 돼? 40만 원이 아니라 39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39만 원 될 거거든. 그래서 대변에 만 원, 미지급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비익을 빼고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다. 3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대변에 쓰라는지 이해가시죠? 다음 또 매출세액이 똑같이 1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60만 원인데 이번에 가산세가 5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세금 얼마 내야 되죠? 이번에 부가세 낼 거는 45만 원 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항상 분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분개라고 다른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이렇게 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가 800번대로 써야 되고 이게 5만 원까지 합쳐서 차이 나는 45만 원은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또 좀 더 볼게요. 매출세액 100만 원, 매입세액 60만 원,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이번에 얼마 내면 되죠? 이번에 신고하면서 얼마 낼 거다고 정리하면 되죠? 25만원만 내면 되겠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그럼 예정신고 때 이렇게 해둔 거야. 이렇게 예정신고 때 이렇게 해둔 거야. 이게 15만원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지워주는 거예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 15만원. 그럼 나머지 25만원은 다음 달 25일날 낼 거다. 이렇게 분기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세액 60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가산세 5만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만원 이렇게 나오면 다음 문제도 다 합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얼마 내야 되죠? 산수로 좀 해야 되죠. 40만원이었는데 45만원 내야 됐다가 30만원 내게 됐다가 29만원 내면 되네. 29만원 나오나요? 그렇게 될 거예요. 쓰면.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잡이익 처리할 거니까 수익이라서 대변에 잡이익, 가산세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5만원, 그리고 대변에 예정신고 미환급세 미수금 15만원. 그럼 차이가 29만원 나겠죠? 맞나요, 산수? 그러면 얘가 미지급 세금이 되게 되는 거죠. 방금 앞에 있었던 거 다 합친 거밖에 없잖아. 그죠? 제가 일부러 하나씩 위치 느끼시라고 제가 썼던 거고, 그 위에는. 그런데 시험 때는 이렇게 섞여서도 세무임금에 섞여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섞였을 때 이 위치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틀이 정해졌단 말이 이거예요. 제가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게. 근데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세액 60만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40만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세금 얼마 내면 될까요? 낼 게 없죠? 딱 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이 40만원을 대변에 미수금이라고 썼는데, 이 미수금 쓴 이유는 이제 알겠죠? 얘 지우려고. 예정 때 환급 못 받은 걸로 이번 정리하니까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이 온 거예요. 얘는 지금 나중에 환급 받을 거라고 대변에 미수금 쓴 게 아니죠. 얘는 과거에 환급 받을 거라고 써뒀던 미수금을 지우는 거잖아. 지우려고. 예정 때 미수금 써뒀던 거 지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똑같은 원리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다 대변에 쓰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저한테 답 잘못 적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개 경우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을 하자. 왜냐면 결국 한 문제는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자, 이게 저는 매출 세액이라 썼는데 시험에서 친절하게 대놓고 세무사 시험은 부가세 예수금은 100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60만 원이다라고 대놓고 말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세무사의 시험은. 그런데 회계사의 시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하라 거니까 가에 있는 거, 나에 있는 거, 21번 예정신고 미환급세 거, 자비 그리고 가산세 세금과물가 그리고 27번에서 플러스 나오면 납부세액이니까 미지급세금 대변에 얘는 미수금이다. 이게 장부에 있어야 될 위치의 기본 틀인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분계는 전부 다 이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틀이라고 한 거니까 이것만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리하는 거니까 얘 둘이는 지금 차변 대변에 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 있는 거야. 원래 대변에 있던 애잖아. 정리한다고 차변에 지우러 온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부가세 문제는 아무도 안 틀리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자, AT 시험에는 한 개 더 변수가 있다면 변수가 아니라 그게 미지급 세금에 세무서 써주라고 대놓고 적어놓을 테니까 어디 세무서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안 틀릴 거니까 TAT 2급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4점인데 이거 보고 하니까 교사 문제가 4점이에요. 좀 더 행복감이 높죠. 만족도가. 세무사의 시험은 진짜 이런 식으로 내놓고서 3점인데 그래도 위치 테만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수능 계산 좀 더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